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한국은 2차 전지의 나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의 나라에서 2차 전지의 나라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 애플이 실리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살펴봐야 되겠죠. 상용화 시기는 2025년이다 라는 거죠.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상용화를 위한 밸류체인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죠. 그렇게 돼서 나온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자, 보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양극재, 음극재를 구성하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도 직접 개발해서 참여할 거라고 한다. 자, 목표는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죠. 제가 최근 인산철은 배터리냐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 배터리 시대에 오면 인산철은 사라질 거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워낙 싸니까. 주도적인 배터리 기업 테크놀로지에서는 밀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지 인산철이 밀려나가겠죠.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인산철을 모바일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애플카에도 쓴다? 애플카에도 인산철을 쓴다 라기에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죠. 고급차로서 뭔가 좋은 애플의 이미지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하이니켈을 쓰냐? 그것도 지금 진입하는 시점에서 27년 전고체 양산이 계획되고 있는데 25년 지금 보면 모바일부터 적용하죠. 이렇게 되는데 애플카에 하이니켈을 지금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먼저 애플카보다 모바일용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배터리는 모바일이 주 대상이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이 정도로 줄여야겠다. 아니면 두께를 얇게 해서 바닥에 깔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냥 기술적인 걸 떠나서 설계하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애플은 고민하고 있죠. 메타버스와 혼합현실 등의 모바일 사용자 경험이 현재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죽지만 혼합현실은 확장될 것 같은데 지금 기기, XR 기기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적인 부족한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기술에 뭘 하느냐? 양극재도 보면 기존과 새로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도전제 CNT는 뭐 당연한 거고, 음극재 부분이 실리콘 함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플의 배터리는 실리콘 배터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리콘 함량을 획기적이 늘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를 플렉서블하고 얇게 적은 양으로 무게, 부피로 모바일 기기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적용은 자동차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모바일용으로도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다뤘는데 알고 있는 분들 많죠. 근데 아직도 실리콘 배터리가 뭔가 환상적인 배터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죠. 내용은 실리콘은 가장 유명한 음극 재료 중 하나, 그냥 원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이거를 쓰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흑연이죠. 흑연 음극재의 10배다라는 겁니다. 10배를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각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지금 현재 음극으로
부상되고 있는 게 리튬 메탈이거든요. 자, 리튬, 흑연 대비 리튬 많죠? 가격이 비쌉니다. 그 리튬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직도 리튬이 희귀금속으로 지부되고 있는데, 그리고 리튬은 폭발의 위험도 있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실리콘이 훨씬 유리한데 실리콘이 사용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음극재 부분, 최근 중국에서 음극재 막 흑연을 수출을 막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자, 이 음극재 관련돼서 개발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흑연 비중, 음극재 흑연 비중이 중국이 60%, 70% 가까이 되니까 양극재 개발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하이 니켈 90%, 구반반, 더 이상 니켈을 더 넣을 수도 없고, 넣어봤자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음극을 보완해야 되는데 실리콘을 더 넣으려고 하는데 기술이 발달이 잘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리튬 메탈은 그 다음 단계거든요. 자, 이거 보면 애플은 실리콘을 쓰면서 팽창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청납니다. 이건 사실. 이게 단데 10배 이상 늘어나면 팽창을 막게 되는 기술을 개발하면 10배 이상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배 이상은 아니고 10배까지는 안 되겠죠. 몇 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실리콘 베이스드 매티리얼, 퓨어한 실리콘을 쓸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자, 요게 보면 요 내추럴 그래파이트 300 정도 되는 요 지점이 현재 일반적인 배터리의 용량입니다. 300입니다. 300. 이 실리콘을 쓰면 한 2배 정도, 700에서 800 정도 쓰는데, 함량에 따라서 지금 보면 1.5배에서 쭉 늘어나죠.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기술적인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실리콘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빵빵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로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죠. 실리콘을 더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켈 함량도 80%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90% 된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배터리는 가만히 있고 차량 모듈을 없애고 샤시에 부착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계가 오면 결국 배터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는 실리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퓨어 실리콘, LG에서 많이 쓰는 거죠. 용어를. 순수한 실리콘을 쓴다 그러면 42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완전 어나더 레벨이죠.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한 소재다. 구하기도 엄청 쉽다. 만들기도 쉽겠죠. 당연히. 자, 실리콘의 음극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충전을 하면 이렇게 쭉 두께가 커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그림에 인 것처럼 2배씩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배터리가 팽창해서 2배로 쭉 커지면 빵빵해지겠죠. 스마트폰이 깨져버리겠죠. 터지겠죠. 자동차에서도 밑에 바닥에 배터리를 깔았는데 충전을 하면 두께가 2배로 된다. 이렇게 하면 못 쓰는 거죠. 이것을 잡든지 아니면 미리 이 공간을 확보해서 배터리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으면 형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소재들도 있어야 되겠죠. 꽉 잡아주는. 이 원리가 답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구조, 소재, 어떤 첨가물이 필요한 거죠. 그냥 순수하게 실리콘을 쓰면 이만한 크기가 나중에 이렇게 깨져버리면서 이만큼 팽창하게 됩니다.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못 쓴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형태를 만듭니다. 형태. 보통 보면 이걸 포러스, 그러니까 공간을 두는 거죠. 원형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원형의 여러 개를 만들든지. 이게 처음에 충전하면 어떤 형태가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죠. 그리고 방전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이클링 하게 되면 처음 형태에서 약간 변하게 됩니다.
원래 배터리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뭐 주행거리 뭐 1000번, 충방전 1000번 하면 이게 못 쓰게 된다든지 10,000번 하면 못 쓰게 된다든지, 그럼 이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은 지금 현재로는 소량을 넣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형태로 뭔가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겠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은 여기 이제 그라파이트죠. 그 다음에 실리콘의 형태,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면 요렇게 이제 내부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이래 가다가 실리콘에도 들어갔다가 흑연에도 들어갔다가 하는 거죠. 요 공간이 있으니까. 흑연도 보면 이렇게 각형 형태로 돼 있어서 중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을 잡아 넣으면서 공간에 여유를 두는 거죠. 근데 이 실리콘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리콘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흑연도 다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쓰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실리콘이 3%에서 한 10% 근처까지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그림. 자, 여기 보면 실리콘 합성물이죠. 여기에 차징을 하면 커지지 않습니까? 익스펜션. 여기는 300%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소재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바인더라든지 특수 바인더를 넣어서 이 팽창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재들을 적절하게 입자별로 이렇게 제어해서 넣어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입자가 많고 대량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 개의 이론 입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대량으로 만드는 게 어려울 뿐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형태를 만드는 거죠. 아예 빈 공간을 만든다. 자, 여기도 보면 그래핀, 이게 이제 그라파이트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아니면 배치를 하고 뭔가를 코팅해서 공간을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띄워 놓는 거죠. 지금 보면 띄워 놓는 방법. 자, 어떻든 처음에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만들어지는 방식이 현재의 방식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하죠. 근데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공정이 들어가고, 또 어떤 특수한 코팅을 해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가고 공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패턴을 나누는 설비가 또 필요하죠. 비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리콘은 결론적으로 좀 들어가면 비싸진다. 그래서 자동차에 당장 쓰기에는 많은 실리콘을 넣어서 대량의 실리콘을 이용한 자동차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공정 기술이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이 나노와이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극판인데 아래 위로 이렇게 실리콘을 부착을 시킨 겁니다. 음극 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리튬이 부착될 수 있도록 공간을 두는 거죠. 실리콘 자체가 이렇게 나노와이어 상태로 만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보면 탑뷰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공간이 보이죠. 여기도 보면 실리콘 나노와이어로 만들면 팽창이 이쪽 아래 위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팽창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기존의 방식의 흑연과 실리콘을 섞으면 이게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팽창이 되죠. 그래서 팽창의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이 기술은 많이 하고 있고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이게. 자, 나노와이어를 쓰게 되면 요 이제 보면 기존의 배터리의 두께죠. 근데 이만큼의 두께가 줄어듭니다. 자, 앞부분 보면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나노와이어 자체가 이 빨간색으로 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만큼의 두께를 줄이면서 같은 용량의 배터리, 실제 보면 양극이 용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이 커 보입니다. 이 리튬의 양을 이 음극의 이 정도 에리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라파이트는 거의 비슷한 조금 더 큰 두께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배터리 무게,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바닥에 쭉 깔아야 되는데 배터리를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모바일용에서도 이게 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결국 애플이 생각하는 배터리는 제가 보기에는 플렉서블입니다. 이렇게 휘는. 자, 기존의 배터리는 이렇게 플랫하죠. 이게 이렇게 밴딩 될 수 있는 배터리. 지금도 밴딩은 되는데 이 밴딩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필름유라든지, 세퍼레이터는 원래 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극판, 알루미늄, 동판 이런 것도 휘어야 되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도 힘에 용해야 되고, 그러면 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애플이 생각하는 게 아마 이런 스마트폰, 플렉서블 배터리로 플렉서블하게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기술은 실리콘을 음극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